육군 병장 출신으로 기분이 몹시 나쁩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그냥 침범했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5대가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2m 이하급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네. 2014년에 뭐 백령도, 뭐 2017년에 인제에서 발견된 것도 다 2m 안팎이었거든요. 네. 비슷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중에 한 대가 서울 북부 지역까지 남하를 했고, 어허. 4대는 경기 김포, 파주, 인천, 강화도 일대를 넘어왔습니다. 네. 일부는 민간인이 있는 지역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시민들의 실제 육안으로 지금 식별이 될 정도로 낮게 이제 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공에 길게는 7시간 이상 침범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까지 왔던 거 한 대는 지금 다시 북으로 지금 넘어간 게 확인이 됐고요. 원래 이제 9.19 군사합의에서 무인기에 관한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동부전선에서는 15km, 그다음에 서부전선에서는 10km까지 오면 안 됩니다. 예. 선에서. 근데 아예 우리 영토로 들어왔다는 거죠. 네. 이거는 명백한 침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 당연히 우리로서는 좌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이제 올해 내내 미사일 발사하고 핵 위협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흔들어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여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야, 더 이상 핵 도발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점차 재래 도발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 선을 조금씩 이제 넘는 거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무인기까지 보낸 거네요. 원래 북한 주특기가 이런 살라미 전술 그래서 조금씩 뭔가 이렇게 선을 넘는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기정사실화시키는 게 북한이 원래부터 해오던 그런 그래요? 습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속상해요. 우리 군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투기가 또 사고로 추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KA-1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가벼운 공격기죠. 이륙을 하다가 바로 추락을 했어요. 이륙 과정에서 이륙 과정에서 문제는 이게 떨어진 곳이 민가에서 300m 그리고 초등학교하고는 직선거리 50m 거리에서 떨어졌습니다. 큰 사고 날 뻔했네요. 근데 다행히 인명 피해도 없었고 그리고 조종사 2명도 모두 자력으로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공군 전투기 헬기를 동원을 해가지고 북한 무인기를 추적을 했는데 격추하는 데는 좀 실패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합참은 민간인 피해, 이게 격추가 되면은 민간 도시 지역에 떨어지면 이제 큰 피해가 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대응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의 문제인지 혹은 조종사의 미스인지 혹은 여러 가지 불가항력인지 좀 차분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확인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KA-1이라는 항공기가 프로펠러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속기이기 때문에 이런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저속기가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사실 사고가 나버리면은 동종 기종들은 당분간 점검을 위해서 운항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이 조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무지해서 그런데 예. 우리나라가 군사 대국인데 예. 이 작은 이 무인기 예. 그러니까 7시간을 회짓고 다녔는데 예. 이거를 격추조차 못하는 게 육군 병장 출신으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것에 적절한 수단을 갖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니 길거리를 뛰어다니는 생쥐가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전차로 가져와서 전차포로 쏘면은 맞출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잘 안 맞죠. 맞을 수가 없죠. 지금 거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인기 자체가 굉장히 사실 작습니다. 이거를 잡는 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렇게 차량에 탑재한 레이저고요, 이건. 레이저를 통해서 잡는데도 레이저가 영화에서처럼 한 번 나가서 터지는 게 아니라 한 10초 이상 지져줘야지 터지게 되는 그런, 그래서 저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 모양으로 돼 있지만 뭔가 발사가 되는 게 아니라 주파수를 쏴서 상대방의 통신 장비 같은 것들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비행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장비들. 무인기가 송수신을 못하게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저 장비를 갖췄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군이 탐지 능력까지는 키워놨는데 지금 적절한 대응에 실패를 한 부분이 있다. 이전엔 탐지도 못했지만 이제는 탐지는 했고요. 자, 그다음에 그걸 요격을 하는 능력을 가져가야 되는데 저 해당하는 장비를 원래 사오자라고 그러다가 또 이게 국내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국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지금 이 갭입니다. 이 시간이. 시간이 겠는데 이제 이 사이를 메울 수 있게 외제 장비라도
돌입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중요한 건요. 장비 자체도 중요하지만은요. 네. 전술을 열심히 연구를 해야죠. 그러니까 해당하는 부대가 저런 식의 드론 접근이 있을 때 유효하게 차단하는 방법들을 네. 잘 세워내야 될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북한이 왜 5대나 이렇게 보낸 거예요? 무슨 목적이에요? 저 드론들이요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위험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기 이런 것들을 뺏을 수 있는 것이냐 하면은요 네. 사실은 부족합니다. 아. 탑재할 수 있는 페이로드는요 한 10kg이 살짝 넘는 정도입니다. 그럼 이것을 뭐 예를 들어서 고폭탄을 10kg 정도 장착했다 해봐야 전차 하나 부수기도 힘듭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협박한 겁니다. 수도권에 이런 것들을 띄움으로 해서 막 휘젓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한국이 저거 대응도 못하네. 뭐 한번 겁먹어봐라 라고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네. 그대로 협박한 것이다. 심리 전술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심리전이고 인지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 군의 능력이라든가 네. 우리 정부의 대응 능력을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면 이제 그걸 가지고 국민과 정부를 이간하려는 것이 북한의 목적이다. 이렇게 근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14년에 넘어왔을 때는 청와대 영상들이 있었고 2017년에는 성주 사드기지 영상들이 담겨 있다고 하던데 예. 정찰 목적은 없는 겁니까? 정찰 목적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거의 해상도를 보셔야 돼요. 이게 찍는 사진이 뭐냐 하면요. 민간 상용 카메라를 그 안에 집어넣고 그걸로 찍어요. 예. 그럼 이 해상도가 어떠냐 하면은요. 사실은 군용 정찰용 목적으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실제 어떤 정확한 전술적 의미를 갖는 것을 식별하기까지는 네. 굉장히 해상도가 부족한 것이거든요. 그 해상도는 우리 구글 어스에서 보는 해상도보다 떨어져요. 다만 뭐냐 하면 구글 어스는 내가 원하는 시기에 그림을 못 보지만 네. 얘는 해상도가 떨어지나마 내가 원하는 시기에 대략 어떤지 볼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 군사적으로 의미가 떨어지는 게요. 네. 실시간으로 주고 받아야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기 뭐가 있네. 그럼 얘를 지금 실시간으로 공격을 해야지 하면서 좌표 전송할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은요. 저거는 실시간 전송이 되는 그런 제품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에 경로도 다 찍어 놓고 사진 찍은 거를 회수한 다음에 나중에 분석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런 작전적 적절성은 떨어지는 기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실에서 NSC 소집을 안 했더라고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 따르면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토의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해명한 거를 보면은 북한이 소형 무인기를 우리 영공에 침투시키는 실체적 도발을 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NSC를 여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NSC를 열고 추후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 대응하고,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참과 안보실장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라고 네, 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무인기 도발 뭐 아주 위협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 불안한 건 사실이고 예. 불편도 또 따랐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앞으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보완하면 좋을까요? 자,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것이 네. 자, 분명히 찾기는 잘 찾았습니다. 네. 이게 이전보다 분명히 발전한 건 맞는데 네. 자, 이것을 찾은 다음에 요격하기까지의 시간을 얼만큼 줄이느냐가 그 나라 군사력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이런 초소형 무인기에 대한 대응 자체가 군이 별로 그렇게 이렇게 아주 중시한 분야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적 위협이 상대적으로 네. 낮았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자꾸 느끼는 것은 북한이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수단을 갖고 우리를 괴롭힐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군도 이 부분을 네. 너무 작은 위협이다라고만 낮춰보지 말고 그렇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아유, 필요는 있다. 고맙습니다. 네. 아마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그래도 믿습니다. 시민들도 안정감을 느끼죠. 예, 맞습니다. 무조건 격추합니다. 예. 자,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